3사 타고 95년식 타고 저기 보이는 23년식 산타페 캘리그라피 타러 왔습니다. 예쁜데? 연인이 자, 지금 이제 시승에 나왔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산타페가, 이 신형 산타페를 우리 아이와 우리 와이프랑 패밀리카로 탔을 때,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보다는 도심에서 많이 탔을 때 과연 어떨까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한 가장의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드디어 패밀리카에 좀 관심이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 클래식의 이 채널에 95년식 제 MR을 타고 한번 저희 브랜드 클래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인지는 몰라도 궁금해서 이 개인적으로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하이브리드를 타고 싶었는데 하이브리드가 없고 2.5 터보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승차감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우측에 차가 온다고 사이드미러 경고, 그리고 이제 핸들 떨림,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가 95년식 차를 타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최첨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뻔한 거죠, 요즘 차들은. 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런 기능인 것 같네요. 아무튼 이제 승차감은 지금 잠깐 계속 도심을 돌 겁니다. 고속도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짧고 해서. 근데 하체가 옛날에 제가 한참 셀토스나 이런 거 한정 시승했을 때 탔던 그런 하체처럼 좀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탄탄한 느낌이. 어디서 보니까 이게 너무 탄탄해서 과연 패밀리카로서 아이를 타고 다닐 때 과연 이게 괜찮을까? 지금은 일반 도로에 좀 잘 닦인 도로를 다니고 있지만은 조금 더 노면이 거친 노면을 만약에 간다면 이거 패밀리카로 괜찮을까라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혼자 드라이빙을 할 거면 저는 이 세팅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잠깐 타본 결과로는 저희 아이가 지금 갓난아이기 때문에 이제 도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 노면 충격이 좀 심한데 턱을 탁 치면 이 카시트에서 막 올라와서 머리를 흔들 것 같은 그런 좀 불안감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첫 아들이고 초보 아빠라 가지고 그런 걸 잘 몰라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할 줄은 모르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패밀리카로서는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어 서스펜션까지 간다면 이 차량은 3천에서 5천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5천에서 뭐 7, 8천, 뭐 1억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현대의 세팅은 기어와 다르게 조금 말랑말랑한 세팅이었거든요. 이 하이브리드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은 이 차량은 스커트를 한 하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요런 것들은 와이프랑 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체의 느낌은 이렇고요. 엔진은 풀악셀을 밟았을 때 덩치가 덩치인지라 이게 공차 중량이 1905kg인가 50kg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톤 가까운 덩치이기 때문에 금방 신호가 바뀔 것 같아서 풀악셀을 빡 밟았는데 텀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근데 이건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막 토보 모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봤더니만 184마력인데 4기통이에요. 그래서 터보가 달려서 이제 마력수랑 힘을 좀 키운 거겠죠. 근데 저는 또 이제 옛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배기량의 깡패라는 말을 듣고 자랐던 사람으로서 뭔가 배기량이 2.5에 4기통인데 184마력, 뭔가 좀 그런 것들은 아쉬운데 이건 현대차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은 한번 외관에 나가서 볼 텐데, 앞면은 저는 마음에 들어요. 뒷면은 나쁘진 않아요. 이게 저의 아주 간략한 평입니다. 앞모습은 현대 H 같은 느낌을 딱 넣어서 아이덴티티. 나 이거 누가 봐도 현대다. 왜? 디자인이 마치 기아에서 나온 대형 SUV의 모하비가 뭔가 잘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완전 마니아 차량이 됐는데, 그래서 기아보다 많이 팔리는 현대에 가지고 와서 뭔가 모하비 같은 느낌의 차량입니다. 처음에 이 차량이 떴을 때 제가 포스팅도 하고 이랬지만은 뭔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저는 사실 모하비를 많이 좀 느꼈거든요. 느꼈다고 해야 되나? 또 실내로 잠깐 들어오면 이 핸들을 보면, 이 핸들이 가크렌저를 오마주 했다고 했잖아요. 가크렌저를. 근데 가크렌저를 오마주 했다고 하지만 랜드로버를 타본 사람들은, 저는 시승을 해봤는데 뭔가 랜드로버 느낌도 이렇게 많이 나는, 그랜저에 꽂혀있을 때는 이거 누가 봐도 가크렌저 핸들을 오마주 했다라고 생각이 들던데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항상 현대기아차의 핸들을 좀 아쉬워했던 사람입니다. 핸들을 너무나도 아쉬워했는 사람인데, 웬걸 핸들이 너무 예쁩니다. 아직 그랜저 신형을 타보지는 않았지만은 똑같은 핸들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핸들이 사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 차량 시승차는 4,800만 원에 돼 있거든요. 이 캘리그라피라든지 프레스티지는 이렇게 커브드로 12.3인치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제가 깡통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깡통 모델은 캐스퍼에 들어가는 그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처럼 차에 관심이 있고 차를 사기 위해서 5만 대 때만 대 다 보는 사람들이면 이거가 이것이 익스클루시브 깡통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마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깡통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차량이 풀옵션하고 취등록세하고 보험하면 5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풀옵션 하면. 근데 이제 익스클루시브는 3천만 원 중반에 시작되는데 옵션을 하지 않고 취등록세랑 이렇게 하면 3천 후반대에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좀 더 저렴하게 취등록세를 내서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제가 왜 깡통 얘기를 하냐면 차량이 5천만 원에 산타페를 산다, 소렌토를 산다 그러면 다른 대안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하지만 산타페를 사고 싶고 소렌토를 사고 싶은 사람 중에 예산이 3천만 원대라면 저는 깡통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일단 이 앞에 유리와 이 1열의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그리고 앞유리는 자외선 차단 유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자외선 차단, 피부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깡통을 해도 이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네. 그리고 심지어 등이라는 등은 실내외 포함해서 등이라는 등은 LED 등이 다 들어가요. 물론 프레스티지부터 LED 헤드램프는 프로덕션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이거는 MFR 그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95년식 차를 타는 저로서는, 일반 다마를 쓰는 저로서는 익스클루시브의 기본 LED 램프라고 해도 크게 무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풀오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애프터 블로우 들어가고 이 12.3인치도 전 모델의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트렁크도 디자인은 뒤로 넘어가겠지만은 각져 있다 보니까 트렁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활동 범위도 넓고 아마 무거워져서 여성분들이 내리기에는 이게 만약 익스클루시브의 전동이 아니다 이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몇백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동 트렁크도 기본 모델에 옵션 추가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마 가죽 시트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가죽 시트의 요 안쪽 부분은 뭔가 패브릭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아마 나파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옵션을 추가하면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데 뭐 인조 가죽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는 들어갔겠지만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2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2와 1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왔었는데요. 잠깐 세워두고 얘기를 해볼까요? HDA 1과 2의 차이점을 제가 봤는데, 방향 지시등 작동 시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깜빡이만 켜도요. 그리고 고속도로 본선에서 IC 또는 JC에 진입할 경우 감속이 되는 기능이랑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코너에 주행 속도를 또 감소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끼어드는 차량의 속도를 인지를 해가지고 빠르게 대처를 한다, 요런 글들을 사실 봤었는데요.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이 차량에 적용되면서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래 올드카를 타는 저로서는 이런 신차도 타게 하고 이런 신차도 타고 덩달아서 이런 올드카, 클래식카도 조금 계속 탈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같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몇 킬로를 제한해서 그 이상 타지 않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법률들이 차량에 대한 그런 보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안 된대요. 지금 25년도부터 4등급 경차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잖아요. 5등급 봐봐요. 5등급도 그랬어요. 근데 4등급도 언젠가는 또 휘발유를 제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차량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 조금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산타페를 타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리고 이 핸들도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은 요 핸들도 속도 감응형으로 핸들이 조작될 건데, 충분히 이거는 도심에서 타기에는 핸들이 빡빡하거나 여자들이 탔을 때 어깨가 아프다라고 전혀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있고, 근데 패들 시프트는 저는 잘 쓰질 않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용도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무광 소재가 이 블랙이랑 좀 어울리는데, 만약에 저는 이 차를 산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브라운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이렇게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네요. 무선 충전할 수가 있는데요. 제 K3 19년식에는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무선 충전이 안 됐는데 이거는 딱 올리니까 무선 충전이 됩니다.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이거는 현대기아를 타는 저에게는 이 디테일이 강화가 됐다라는 게 느껴질 수 있고요. 중간에 센터 콘솔은
앞뒤로 이렇게 다 열린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열리고 뒤로도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아이가 타면 좋은 거죠. 엄마 나 이거 꺼내줘 하면 네가 꺼내서 먹어. 아빠 이거 꺼내줘. 야 너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꺼내서 먹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중간이 굉장히 넓어. 여기에 뭔가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컵홀더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10개 정도가 있대요. 이 차량에 10개가. 이 컵홀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캔 음료보다 테이크아웃을 요즘은 저가 커피도 많기 때문에 엄청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컵홀더가 10개가 있대요. 1열, 2열, 3열 다. 아, 요런 편의 장비들은 이런 디테일들을 좀 살렸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3천만 원 중반에 신차 산타페를 몰 수 있다. 사실 산타페 전 모델을 제가 TM으로 알고 있는데 TM의 모델이 정말 제가 봤을 때 미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타페 DM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죠. 근데 이번에 넘어오면서 완전 쌍남자 각진 모하비 디펜더의 느낌을 가지고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소렌토를 넘을 수 있느냐. 소렌토는 지금 출시된 전 모델에 항상 탑10 안에 들 만큼 높은 판매량을 보였고요. 그 중에 하이브리드가 상당수였긴 하지만은 이런 각진 디자인이어서 저는 사실 마음에 듭니다. 근데 뒤쪽을 조금만 디테일을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 무진장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빠른 주행은 해보겠지만은 저속에서 풀악셀을 밟는 정도의 수준이지 이거를 고속에서 몇백 킬로까지는 밟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아마 다른 유튜버 분들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랑 댓글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실버 버튼을 받기 위해서 한번 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잠시. 우와, 뭐야? 아이고. 이게 아까는 거의 20km, 30km에서 풀악셀을 밟았을 때 잘 나가지 않은 느낌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키로수가 붙고 난 뒤에 밟으니까 터보렉도 그렇게 많이 없고, 와, 이 SUV가 예전에 제가 지금 13만 뷰 나와 있는 2.2 터보 가솔린 산타페를 제가 한번 시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놀란 게 무슨 이게 SUV가 아니고 세단 같노?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도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운전의 이 부드러움은 정말 세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단 같은 느낌입니다. 시안성은 좋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이 위로도 높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썬루프가 앞뒤로 다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옵션이기는 한데요. 이것도 확실히 요 창도 높습니다. 요 창도 제가 디스커버리 5를 시승했을 때 낮건 아니면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지만은 일단 이게 좀 높고 창문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SUV 치고는. 근데 주행 질감이나 서스펜션은 혼자 타기에는 좋고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아마 이게 에어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하비보다는 2열이 좋겠죠. 이거는 한번 2열을 타보신 신형 산타페 2.5 터보 2열을 타보신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모하비가 항상 2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까이더라고요. 마니아들 외에는. 마니아들도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또 속도를 한번 내보면 확실히 이게 2톤 가까운 무게가 느껴지면서 그래도 전혀 부족함 없이, 근데 부족함 없이 나가고 하체도 딱딱하고 뭔가 좋은데, 이거 4기통에 2.5 터보에 마력이 184마력이면 이거 좀 더 힘을 좀 키우면 페리 모델이나 좀 더 높은 배기량의 모델이 나와야 이게 좀 더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어필이 충분히 혼자 즐기기에는 좋지만은 뭔가, 근데 이거를 제가 SUV 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 차량 리뷰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할까봐 저가 궁금해서 타는 겁니다. 근데 또 마침 또 리뷰는 아닌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게 소렌토보다 한 100kg 초반 정도는 무겁더라고요. 1755인가 소렌토는 그렇게 기준하면 이거는 1950인가 5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kg 초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100kg가 넘는 사람이 한 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소렌토가 좀 더 가벼워서 이 치고 나가는 많은 2.5 터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듭니다. 요 정도 주행은 이렇습니다. 주행 느낌 딱딱하다. 그래서 패밀리카로는 2열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혼자 타거나 1열만 거의 대부분 사용한다면 이거는 꿀잼이겠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마력수가 조금 넣거나 아니면 터보가 아니고 NA로 들어가면 좀 좋을까.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좀 다운사이징 트렌드로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디자인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물론 소렌토가, 저도 이제 집 근처에 기아 매장을 가면 소렌토가 예쁘긴 예뻐요. 좀 더 얄쌍하게 생겼잖아요. 이 각진 모델은
정말 현대에서는 이 마니아를 위한 선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량이 소렌토가 좋겠지만은 그 전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렌토를 시승을 안 해봤지만 예뻐요. 그리고 이 전 모델의 소렌토를 타고 있는 친구를 보면 브라운 컬러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고급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은 좀 고급스럽다 느낌보다 쌍남자 느낌? 근데 마음에 들어요. 이거 3,500에 익스클루시브에 이 정도 옵션을 가진 깡통을 살 수가 있다면 3천만 원 선에 꽤 괜찮은 대안의 패밀리카의 SUV 되겠는데요. 이거 뭐 D가 각져 있기 때문에 캠핑도 소렌토보다는 좀 더 용이할 것 같고요. 일단 주행을 잠깐 해본 바로서는 아주 매력적이다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 기어 방식은 사실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이 레버보다 버튼보다는 여기 달려있는 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이게 운전하는 맛이 좀 죽습니다. 흰색의 이 산타페 디자인이 꽤 어울립니다. 이 디자인이랑 이런 리뷰 관련된 리뷰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로 이 부분 봤을 때는 포드 익스플로러나 뭐 이것들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슈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게 여기에 뭔가 짐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조 손잡이인데요. 여기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런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어가지고 이게 물이 들어가면 밖으로 빠질 배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게 히든 어시스턴스 핸들인가? 요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애들 보면 계속 만지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아쉬운 거는 요 부분이에요. 저는 이쁘거든요. 사실 저는 이쁜데 뭔가 여기서 디테일을 조금만 더 줬었다라면 정말 디펜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항해도 조선 마칸이라고 GV70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거를 얘기했을 때 마칸이나 GV70이나 진짜 이 브랜드 가치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디자인은 정말 뒤지지 않는다 생각했었는데 요거는 아마 페리를 할 때 지금은 풀체인지 버전이잖아요. 근데 페리를 할 때 한번 디자이너가 한번 봤으면 하는 좀 신경 써서 좀 더 디테일을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이드뷰로 보면 재미난 특징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로버처럼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쏙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휠도 물론 깡통으로 사면 18인치가 들어가겠지만은 이 휠은 사실 저는 현대 기아가 휠 디자인 정말 예쁘게 한다 생각 하거든요. 타이어는 피렐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건 캘리그라피입니다. 가까이서 저는 이렇게 처음 보는데 디자인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동은 그냥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하면 켜지고요. 요렇습니다. 요 기아를 바꾸는 건데 바꾸는 방법은 요렇게 사실 저 처음 탔을 때 어떻게 바꾸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후진을 넣잖아요. 밑으로 내리면 후진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고 모형이 나와서 내 위치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 정도 덩치 있는 차들은 제 생각에는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킹하려면 이거는 컬럼식 핸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해제되고 당기면 락이 걸리는데요. 자, 그 전에 보면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시 보면 되거든요. 딱 올리잖아요. 딱 올리면 되죠. 이 충전의 인식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군데 할 수 있고 이게 엄청 넓습니다. 이 손을 펴도 제가 손가락이 23cm가 4cm인데 남아요. 근데 여기에 있던 버튼들이 이게 너무 넓으니까 사실 좀 찾았습니다. 뭐 오토 홀드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드라이브 모드는 아마 노멀, 스포츠, 에코 뭐 이렇게 있겠죠. 맞네요. 마이 드라이브 있고 스포츠 있고. 저는 아직 이 터치는 이쪽 부분만큼은 저는 이제 아날로그로 좀 아직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 이래 위로 열립니다. 위로 열리는 것보다 사실 아래로 열리는 게 더 실용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받침이 돼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디자인적으로는 특색 있다고 하지만은 밑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요거는 디자인으로는 마음에 들지만 실용성에서는 뭐 별로다. 도어 트림 이쁘지 않나요? 저 사실 도어 트림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답지 않게 뭔가 차량이 좀 묵직하네요. 요렇게만 보면 뭔가 봉고차 같아요. 봉고차. 이렇게 보면 또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차가 높이가 높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리뷰를 봤었을 때도 이 차량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뭔가 옆에서 보면 엄청 큰 모양인데 다운포스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디자인이 맞아요. 이런 디자인들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이 좀 뒤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걸 안 넣어줬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자, 요 안쪽에
트렁크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전동 트렁크, 이거는 운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 차종, 이 옵션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닫히고요. 아마 이게 손 이렇게 하면 닫히나? 안 되네. 와, 이거 안 되네. 그럼 이거 위험하겠다. 한번 눌러서 뒤쪽으로 한번 넘어보면 이게 3열입니다. 3열인데 아마 이렇게 눕힐 수가 있는 방식일 텐데요. 여기에 짐을 좀 넓게 실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각지다 보니까 이쪽 공간도 조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자세하게는 보진 않겠습니다. 이 컵홀더 있고, 왜냐면 3열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안 쓸 것 같았어요. 이거? 이 버튼도 있습니다. 요렇게 버튼으로 그냥 여기에서 트렁크에서 다 할 수 있겠네요. 평타나 살짝 이게 기울어져 올라가 있긴 하지만은 요거는 뭐 180 넘는 사람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누른다고 안 올라오죠? 누르려다가 안 올라오고, 이거는 펼 때는 또 수동으로 펴야 되나 봅니다.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우와, 이 버튼이네요. 만약에 쫙 이렇게 해서 얘를 당겨서 뒤로 이렇게 한다. 혼자니 힘드네. 여기인데 이거 뒤로 넘어가려면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3열도 이게 높네요. 근데 시트도 좀 높고, 3열에 170 초반살이면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그냥 끈을 당기면 되고, 컵홀더 있고, 여기에도 에어컨이 다 에어컨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끔 나오네요. 요게 반자동입니다. 반자동. 2열은 넓습니다. 2열은 넓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2열 마음에 드는데요. 2열도 이렇게 공간 엄청 많이 남습니다. 엄청 많이 남고,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서 엄마 이거 줘, 아니 알아서 해 라고 할 때,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에 예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가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12.3인치 센터 스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이 자동 무선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깡통 모델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게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도 하면 8웨이로 전동 시트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깡통을 해도 좋은 점은 열선 시트 뿐만 아니고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갑니다. 깡통 3,500만원짜리 모델을 해도요. 자, 이제 차량 반납하러 가보겠습니다. 우진을 했어. 또 이것도 나름 매력 있네요. 기어 방식이. 그런데 아직은 저는 그래도 기존에 이제 기어봉 달린 게 좋고, 그리고 거기에 수동이 더 좋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오래된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전 차량보다는 실적은 아마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충분히 지금 살짝 오르막길이었는데 풀악스를 쳐도 충분히 힘을 잘 받네요. 진짜 이 기술력이, 맨날 90년 80년대 차량을 타다 보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차를 타면 편하기는 편하구나. 그리고 이제 연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식 연비가 한 1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션이 이제 변경될 때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그랜저, 바로 저 모델을 타는데 하이브리드를 타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최근에 소렌토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이질감이 좀 줄었다고 하거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이 미션에 대한 좀 이질감이 좀 줄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은 전기랑 같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미션에 대한 이런 DCT 8단인지 미션이 들어갔더라고요. 전혀 불편함 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정말 괜찮은 기술력으로, 괜찮은 옵션으로 저렴한 가격에 타는 가성비 차량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판매량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잠깐 코너도 탔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들었던 것보다는 저는 코너링은 SUV 기준에서는 뭔가 따로 논다는 느낌은 저는 조금 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속도가 70km, 80km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코너를 심하게 타는 구간이 또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체가 워낙 각지고 딱딱한 느낌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은 SUV 타고 와인딩을 한다거나 코너에서 속도를 받지 말라 부탁드립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평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1시간 탔는데 뭔 최종평이겠습니까만은, 자, 도심에서 주로 타는 패밀리카를 고려하는 3,000만원대 차량을, 그중에 SUV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 산타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렌토에 비해서 디자인의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도 뻔해요. 그리고 판매량도 차량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얻은 게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모델에 비해서 충분히 많이 달라진 이 풀체인지의 산타페는 충분히 접근하기에는 실용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혹시나 이 딱딱한 서스펜션의 이 질감을 뒤에 주로 타게 되는 아기나 엄마들이 좀 불편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여성분들이 딱딱한 거를 좀 싫어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취향에 좀 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2.5 터보의 4기통 184마력 아쉽진 않습니다. 이 출력이 전혀 아쉬운 출력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살짝 밟아봤는데 충분히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쏜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좀 속도를 내고 싶어 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한 200마력 초반이면 어땠을까, 아니면 자연 흡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만약에 SUV를 사려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올드카를 산다면요, 벤츠, BM, 포르쉐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저는 현대 기아의 이 산타페나 소렌토를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소렌토를 조수석에서는 타봤지만은 그 바로 전 모델을 운전석에 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어차피 같은 플랫폼에 같은 엔진에 같은 형식을 대부분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의 호불호가 이 차량을 많이 선택을 할 거고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요즘은 이미 옵션으로는 어느 정도의 정점에 오른 현대 기아로서는 깡통을 사도 상당히 많은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라든지 전자 트렁크라든지 LED 램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핸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기본적인 옵션들을 깡통을 사도 주겠다라는 이런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선택지는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제가 산타페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매했었거든요. 사실 뒤가 아직 애매해요. 뒤가 좀 더 디테일이 떨어져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호로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면은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사이드 뷰도 마음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열 3열을 폴딩을 해보니까 180이 넘는 사람이 충분히 2명이 잘 수 있는 크기거든요. 그래서 타프 가져가고 텐트를 가져간다면 충분히 여유롭게 캠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페라리 타는 사람도 아쉬움을 가지고 람보를 타는 사람도 아쉬움을 가지는데 왜 없겠어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차량을 고려할 만하고 구매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걸로? 패밀리카로. 이상으로 이제 리뷰를 마쳐야 됩니다. 이게 14분밖에 안 남아서 쏜살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셨다면, 이 한국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르는데요, 댓글도 많이 안 단대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합니다. 저는 2024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유튜브를 해서 다양한 차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가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금은 아니지만 실버를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클래식의 오랜만에 리뷰는 아니지만은 관심 있는 차량을 궁금해서 타본 시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 있으니까 진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약간 디펜더 같은 느낌이 들기는 또 듭니다. 이제 시승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3사 타고.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시승을 하는 거라서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않았어요. 아주 좋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거. 아유, 딱 키 딱 꼽아가 돌리는 이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나 좋지 또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 싫어하겠죠? 일단은 출발!